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거래가 붙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정책 장세 비슷하죠. 김정수 운용역 오늘장 어떻게 해석해 주실지, 또 대형주 가운데서 조선은 하루 쉬니까 다시금 기운을 차리는데 전력 설비 쪽이 크게 또 오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좀 수면 아래로 있었었다가 푸틴 대통령의 좀 발언 관련된 요 이슈가 좀 한번 좀 돌았죠. 요것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된 섹터들, 뭐 전절 건설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 요런 주식들, 그다음에 뭐 SG 같은 요런 주식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반응한 걸로 좀 파악이 좀 됐고, 요게 저는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가 어제 가격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바로 좀 일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 판을 키우겠다라기보다는 조정 다음에 바로 일어선 거니까 그냥 계속 주도권을 나는 전력주한테 안 줄 거야, 원전주한테 안 줄 거야, 배터리나 반도체한테, 자동차한테 안 줄 거야, 그냥 조선주 내가 그냥 계속 대장 역할을 계속 할래, 조정을 받더라도 내가 받는 거고 다시 일어서더라도 내가 일어서는 거야 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결로 어떤 걸 보시냐면 방산주죠. 방산주도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현대 로템하고 오늘 좀 LRG 넥선이 상대적으로 급등 흐름이 나왔잖아요. 현대 로템이 고점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LRG 넥선이 좀 메꿔주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격 축소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도 11월 초중순에서 지금까지 왔었을 때 원래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랑 같이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HVM이라든지 뭐 캔코어라든지 루미라든지 이런 주식들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쪼개져서 방산주만 지금 전고점 부근을 넘어가거나 전고점 부근에 있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들은 낙폭이 떨어진 다음에 지금 절반도 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루미르나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HVM이나 이런 애들. 그러니까 원래 두 명이 친구였는데 동등하게 주도권 흐름을 같이 보였던 섹터인데 지금은 상하 관계로 나눠진 거죠. 넌 나보다 아래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같은 주도주인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레벨이 다운이 돼서, 그래서 방산하고 우주항공의 돈들도 좀 쪼개진 게 이번에 확인이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화나면 상한가예요. 그동안 이제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심했던 주식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 3, 4년 정도 하락하다가 작년도부터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이제 시장에서 불을 품기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낙폭가대가 최근의 낙폭가대가 아니라 4년 만에 낙폭가대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경구형 그 비만 치료제 쪽 성공하면서 이 비만 치료 관련된 이 화두를 시장에 던져줬단 말이에요. 니들이 당분간 계속 대장해야지. 니들이 죽으면은 어디 가냐? 그래서 펩톤은 알겠습니다. 계속 주도권 유지하면 되겠죠? 올렉스 저도 주도권 유지하면 되겠죠? 인멘티지 저도 주도권 유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이 테마를 시장에서는 버릴 생각이 없고, 일라이 릴리 쪽 관련된 이 경구용 임상 3상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나 다른 빅파마들의 액션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재료들이 있으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바이오에도 대장주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뭘로 만들 것이냐. 야, 일단 그냥 비만으로 당분간 가자 이거예요. 야, 비만이라는 테마, 비만이라는 이 주도권을 내가 살려놓을 테니까 바이오 쪽 관련된 섹터에서 한 2조는 유지해주자 이런 거죠. 시장의 거래대금 가운데서 야 2조는 건들지 마. 바이오 쪽에서 놀게. 이런 식의 어떤 역할을 얘네들이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ADC 쪽에서 1등인데, 그죠? ABL 바이오 관련된 요 주식들이 신고가를 갈 때 오늘은 뭐가 중요했냐면은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가 따라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DC 세 군데의 어떤 기업을 딱 뽑으라고 한다면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이제 알테오젠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인간 히알루론니다제를 가지고 SC 제형 변형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시장에 큰 자금을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요번 구간에서는 ABL 바이오가 BBB 셔틀로 인해서 이제 알츠하이머나 치매 쪽 관련돼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요 길이 열렸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이제 로슈가 그 알츠하이머 쪽 관련된 임상에 대한 이 결과가 이제 괜찮다 보니까 그게 과연 될까는 이번에 된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DC 업체 그동안 많이 좀 땡겼는데 투자 주체들 이번에 또 땡겨? 응, 또 땡겨. 이거예요. 야, ADC 관련된 업체하고 비만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 야, 비만을 일단 대장으로 냅두고 얘네들은 이제 시총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시장이 좀 작더라도 대안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자금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 바이오 쪽 관련돼서 셀트리온하고 삼바를 좀 들어올릴까? 아니면 유한양에 좀 들어올릴까? 하는데, 이건 아직 투자 주체들이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일단, 좌절만 시키지 마, 이거예요. 바이오 관련된 대형주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유한양의 쟤네들이 일단 시장을 괴롭히지 않는, 시장의 어떤 하락을 이끄는 그건 일단 하지 말고, 일단 비만 쪽으로 내가 재료를 하나 던져줬으니까 나머지 그 다음에 어디 갈까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야 ADC 니들밖에 없다 이거야. 여태까지 한 ADC 관련된 업체들이 한 2년 동안 시장을 호령을 했는데 저희 말고 이제 좀 다른 애들 써먹으면 안 돼요? 없어. 니들만한 애들이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ABL 바이오하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가 따라오는 형국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C 관련된 업체하고 이제 묶어야 되는 게 위탁 생산 업체들인데, 우리가 이제 대형주 가운데서는 이제 삼바가 있고, 바이넥스가 있고, 에스티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요 위탁이라는 거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재료가 작년도에 있었다가 이게 흐지부지 되면서 약세 구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이제 톤다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제 1분기 발표되는 요 시점 전후로 해서 에스팜이나 바이넥스나 삼바 같은 주식들이 좀 반응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바이오 쪽이 좀 자금이 뭉칠 수 있을 만한 이런 환경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효성중공업도 시작해서 나머지 전력주들도 이 가격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전주 관련된 주식들도 뭐 BHI 정도만 빼면은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이나 G2파워나 일진파워나 이런 애들이 약세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2.0에서 5마리가 있었는데 조선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산주가 있었고 원전주가 있었고 전력주가 있었고 건설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1선은 방산주하고 조선주였던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이제 전력주하고 원전주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서열이 나눠지는 거예요. 전력보다는 원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냐면 그동안 대기 매수세가 없었던 건설기계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 관련된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 이슈를 좀 던져지다 보니까 뭐 그러면은 그쪽으로 한번 일부 가볼까라고 생각하는 돈들이 있는 거죠. 결국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돈들은 거기 안에서만 계속 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안 가고 조선했던 사람들은 방산하는 거고 방산했던 사람들은 원전주 하는 거고 원전주 했다가 전력주 했던 사람들은 전력주 이식하고 다른 뭐 반도체를 한다거나 배터리를 한다거나 자동차를 이게 아니라 그냥 또 다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시장의 돈의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거는 뭐 특징적인 걸 찾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좀 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신호 전혀 보이지 않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끈다라기보다는 보탬이 못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고. 요거는 우리가 그 AI 관련되어서 이 반도체가 여태까지 시장을 호령해 왔었기 때문에 이 AI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 구간 우리가 한 2주 정도 됐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이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사실상 AI 역할 자체가 확실히 후발로 좀 밀려나고 있지 않나.
트럼프 2.0과 바이오 쪽 이쪽 관련된 섹터들 다음을 붙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언택트 관련된 주식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금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전 이렇게 좀 오늘 흐름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지만 언택트라는 단어도 듣게 됐는데 언택트 어떤 쪽 보세요? 이쪽 뭐 네이버 카카오 이쪽 얘기하시는 거세요? 언택트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무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기에서, 종목들을 고르려고 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언택트에 대해서 강하게 베팅할 만한. 근데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니 수출주 쪽에 대해서 이 머니들이 정말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주 할 바에는 다시 그냥 조선이나 방산이나 바이오 할래. 이렇게 되는 거고, 걔네들 자금 말고, 그럼 나머지는 뭐 할 거냐? 야, 그냥 언택트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는 네이버가 대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얘네들이 동조화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두 번째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네이버밖에 신호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돈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올랐던 종목군들 내에서의 순환매 그리고 언택트는 관세에서 자유롭다라는 매력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 얘기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시장 설명 고맙습니다. 예, 서울 투자하세요.